안녕하세요. 경희생생 한방병원 건대전 병원장 이건영입니다. 저는 군대를 이제 군의관으로 다녀왔는데요. 군병원에서 한방과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봄, 가을에 군의관들도 이제 당시에 행군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 행군 훈련이 기간이 지나면 부대에서 행군을 후에 발목을 접질러서 군병원으로 내원하는 병사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집도 많고 접질러서 부어있는 발을 많이 봤었죠. 오늘은 발목을 접질린 경우 생길 수 있는 발목 염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목을 접질리다, 삐끗했다, 발목 염좌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염좌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발목 염좌뿐 아니라 손목 염좌도 있고요. 허리면은 요추의 염좌, 목이면 경추의 염좌, 이런 병명도 있습니다. 염좌는 발목이나 손목, 허리, 목 등 이제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 또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거나 부분적으로 찢겨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대의 문제면 스프레인, 근육의 문제면 스트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제 인대나 근육이나 둘 다 이제 염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발목이 꺾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걷다가 돌부리를 잘못 밟은 경우라든지 발목이 덮이지 않는 신발을 신고 산행을 다녀온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계단이나 경사를 잘못 디딘 경우에 또는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교통사고에서도 가끔 발생하는데요. 흔치 않은 경우로 보행 중에 발을 차량의 이제 타이어에 깔렸다가 발을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발목 염좌는 급성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조금만 무리하면 바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가장 흔한 부위는 발목의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복숭아뼈 주위인데요. 그 중에서도 복숭아뼈 앞쪽에 전거비인대라고 해서 인대의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복숭아뼈 아래쪽에 종비인대, 바깥쪽 복숭아뼈의 아래쪽에 이제 종비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복숭아뼈 뒤쪽에 후거비인대, 여기에 문제로 염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 안쪽에 염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4가지 인대가 모여진 삼각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이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발목 염좌가 바깥쪽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목을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안쪽으로 더 많이 휘죠. 각도가 크게 꺾이기 때문에 염좌가 더 많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염좌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발목 염좌를 경중이죠. 경중에 따라 나누면 인대나 근육이 늘어난 경우는 다 이제 염좌라고 부르고, 일부분만 찢긴 경우도 이제 염좌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끊겨진 경우에는 파열, 럽처라고 부르죠. 부분적으로 끊어진 경우는 그냥 부분 파열이라고도 부릅니다. 급성 발목 염좌는 염증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홍, 열, 통, 이게 이제 4가지 염증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발목 염좌에서는 붉어지거나 멍든 피부색이 나타나고 또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깁니다. 발목 염좌가 심한 경우에는 눈으로만 봐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하고요. 골절이 있는지 엑스레이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찜질입니다. 부어있고 또 열이 나기 때문에 염증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죠. 염증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 기간 동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간을 뭐 하루다 이틀이다 정한 것은 아니고, 붓기가 계속 진행되고 붓기가 있으면 냉찜질,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온찜질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해당 조직의 경직, 굳어지는 걸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치료, 침치료, 그리고 또 물리치료입니다. 초기에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리치료는 세세한 발목인데 초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정밀하게 침치료를 통해서 또 약침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종이나 통증이 심하거나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한약 처방을 같이 합니다. 이 약침은 초기 염증이 심한 시기와 부종이 빠지는 시기에 따라 다른 약침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봉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습부항, 사열을 하는 부항도 하는데요. 초기에 이제 피부가 심하게 붓고 멍도 심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습부항 후에 멍이 좀 더 멍든 피부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부분 파열이 아니라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술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 재활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만성적으로 발목 염좌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발목의 불안정성 때문에 수술을 받고 다시 재활 목적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발목 강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재활센터로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세라밴드라는 소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환자의 통증, 근육의 힘의 상태에 따라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점과 밴드의 저항을 이용하여 근육의 등장성 수축뿐 아니라 신장성 수축을 하여 발목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라밴드를 움직이지 않는 고정 물체에 묶고 세라밴드를 발등에 걸어줍니다. 뒤꿈치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종아리 밑에 수건을 받쳐 놓습니다. 세라밴드의 저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밴드의 탄성이 느껴지도록 거리를 조정합니다. 발등에 세라밴드를 걸어 놓은 채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 정강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세라밴드의 저항을 느끼며 발 쪽에 힘을 빼며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20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세라밴드의 양 끝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발바닥에 걸어줍니다. 뒤꿈치가 땅에 끌리지 않도록 종아리 밑에 수건을 받쳐 놓습니다. 세라밴드를 잡은 손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발목을 몸 바깥쪽으로 밀어주며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발목을 몸 바깥으로 밀 때 발가락도 같이 힘을 주어 미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밴드의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발목에 힘을 뺄 때 힘을 한 번에 확 빼지 않도록 주의하고 밴드의 저항을 느끼며 천천히 종아리에 힘을 빼줍니다. 이 동작을 20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 정면을 보고 바르게 서줍니다. 양손을 벌리고 발목이 아픈 다리는 땅을 딛고 반대쪽 다리의 무릎을 들어줍니다. 이때 땅을 딛고 있는 아픈 쪽의 발에 발가락을 힘을 주어 발바닥에도 힘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로 선 채로 10초씩 10회 진행해 줍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워 비틀거린다면 들고 있는 다리를 살짝 땅에 내려놓았다 떼며 중심 잡는 것을 보조합니다. 10초 버티는 것이 쉬워진다면 버티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 1분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면을 보고 바르게 서줍니다.
잡고자 하는 물건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발목이 아픈 다리는 땅을 딛고 반대쪽 다리에 무릎을 들어 균형을 잡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무릎을 든 쪽 다리를 천천히 몸 뒤로 보내며 상체를 숙여 한 손으로 땅에 있는 물건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든 쪽 다리를 천천히 몸 뒤로 보내고 상체를 숙여 들고 있던 물건을 다시 땅에 내려놓습니다. 물건을 잡고 일어나고 내려놓고를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합니다. 물건을 잡고 일어나고 다시 내려놓을 때 물건을 잡는 손을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며 진행합니다. 잡는 물건의 무게를 무겁게 할수록 균형 잡기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궁금한 부분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